4년 넘은 전쟁, 이제는 러시아 본토까지 불타고 있습니다. 2022년 2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며 시작된 전쟁이 벌써 5년 차에 접어들었습니다. 최근에는 러시아가 개전 이후 최악이라는 평가를 받는 대규모 공습으로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를 강타했고, 우크라이나는 드론으로 러시아 본토 깊숙한 정유시설을 잇따라 타격하며 마포를 놓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하루 만에 전쟁을 끝내겠다고 공언했지만 15개월이 지난 지금도 협상은 제자리 걸음입니다. 이 전쟁은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까요? 지금까지의 경과와 전망을 정리해보겠습니다. 먼저 지금 이 순간의 상황부터 보겠습니다. 최근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의 자국 기반 시설 공격에 대한 보복이라며 키이우 주거 지역을 미사일로 강타했고, 이 공격으로 최소 21명이 사망했습니다. 개전 이후 최악의 공격이라는 평가가 나올 만큼 강도가 셌습니다. 반대로 러시아 쪽 사정도 심상치 않습니다. 우크라이나가 장거리 드론으로 러시아 내 정유시설을 집중적으로 타격하면서 러시아는 극심한 연료난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결국 러시아는 인도와 카자흐스탄으로부터 휘발유를 수입해야 하는 처지가 됐습니다. 여기에 인터넷 차단 조치까지 겹치면서 전쟁을 이끄는 푸틴 대통령의 체제, 안정성이 흔들리고 있다는 분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즉 전쟁이 이제는 전선을 넘어 양국의 본토와 민심을 직접 흔드는 단계로 접어들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4년 넘게 전쟁이 끝나지 않고 있는 걸까요? 국내 전문가 분석에 따르면 이 전쟁은 이제 초기의 기동전에서 벗어나 장기적인 소모전으로 완전히 전환된 상태입니다. 전술적으로는 양측 모두 국지적인 진정과 후퇴를 반복하고 있지만 전쟁의 흐름 자체를 바꿀 만한 전략적 돌파구는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실제로 우크라이나는 병력 부족과 방공 자산 의존이라는 구조적 한계를 안고 있으면서도 드론을 활용한 후방 타격으로 러시아의 공세를 상당 부분 저지하고 일부 점령지를 되찾기도 했습니다. 여기에 협상 과정도 순탄치 않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직후 하루 만에 전쟁을 끝내겠다고 공언했던 것과 달리 15개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이렇다 할 진전이 없습니다. 한 전문가는 지금 상황이 협상의 시작점과 다를 바 없다고 평가했을 정도입니다. 특히 결정적인 건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미국과 이란 사이의 전쟁에 몰두하면서 우크라이나 문제에 쏟을 힘을 잃었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한때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를 얻기 위해 공을 들였던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조차 이제는 그런 기대를 상당 부분 접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의 중재력이 약해지자 유럽이 직접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지난 6월 24일 폴란드와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영국 등 유럽 5개국 정상은 공동 성명을 통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직접 협상을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이 손을 놓은 자리를 유럽이 채우려는 움직임으로 해석됩니다. 다만 유럽 내부의 고민도 만만치 않습니다. 한 안보 분석가는 유럽에게 우크라이나의 승리에 대한 명확한 구상 자체가 없다는 게 근본적인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지금으로서는 러시아 내부에서 어떤 변화가 일어날 때까지 우크라이나가 버틸 수 있도록 돕는 것 말고는 뚜렷한 전략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유럽은 이 전쟁이 훨씬 더 길게 이른바 초장기전으로 이어질 가능성에 대비하는 체제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한편 러시아는 이 전쟁을 통해 미국 중심의 국제 질서가 저물고 다극 질서로 재편되는 계기로 삼으려 하고 있습니다. 서방의 제재를 우회하기 위해 중국, 북한, 이란을 비롯한 이른바 글로벌 사우스 국가들과의 협력을 크게 확대하고 있고, 특히 북한과는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조약을 기반으로 군사와 경제 협력을 넓혀가고 있습니다. 여기서 균형 있게 짚어볼 부분이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편에서는 지금 상황을 침략에 맞서 국제사회의 지지 속에 영토와 주권을 지켜내려는 정당한 방어전으로 봅니다. 실제로 유럽 각국은 러시아가 승리하지 못하도록 막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선택이라는 인식을 점점 더 공유하고 있습니다. 반면 러시아는 이 전쟁을 서방의 팽창에 맞선 자국, 안보 확보와 새로운 다극 질서 형성의 일환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두 시각이 근본적으로 화해하기 어려운 만큼 협상의 실마리를 찾기가 유독 어려운 전쟁이라는 평가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는 어떻게 될까요? 전문가들은 몇 가지 변수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미국과 이란 전쟁의 향방입니다. 이 사안이 정리돼야 트럼프 행정부가 다시 우크라이나 문제에 집중할 여력이 생길 수 있습니다. 둘째는 러시아 내부의 균열입니다. 연료난과 인터넷 차단, 민심 이반 조짐이 실제로 체제에 얼마나 타격을 줄지가 관건입니다. 셋째는 유럽의 지원이 겨울철 에너지 수요 증가 속에서도 계속 유지될 수 있을지 여부입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은 4년을 넘어 5년 차에 접어들었고
어느 한쪽도 결정적인 우위를 점하지 못한 채 소모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만 최근 들어 전쟁의 무게중심이 전선에서 양국의 본토와 후방으로 옮겨가고 있다는 점은 분명한 변화입니다. 뚜렷한 협상 돌파구가 보이지 않는 만큼 이 전쟁은 당분간 계속되거나 오히려 더 격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여러분은 이 전쟁이 올해 안에 끝날 수 있다고 보시나요? 아니면 훨씬 더 길어질 거라고 보시나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